Always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새학기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너 진로가 뭐야? 라고 물어볼 것이고요. 그러나 중학교 3년 내내 학원만 다니던 학생들은 정작 본인이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진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꿈이 생기기 전까지 어떤 활동을 해야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습니다. 잘 듣고 꿈이 없더라도 우리는 생활기록부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방송도 주관이 듬뿍 담겨있는 방송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꿈이 없는 친구들은 꿈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이런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서강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함께 따라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비판적 사고, 반성적 이해와 평가라고 써져 있죠. 창의적 사고, 너 융합해봤어? 연계해봤어? 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너 주도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동기를 부여해봤니? 라는 모습들과 너 혼자 잘한 건 아니지? 이런 소통 역량을 보이고 있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타성과 창의성, 수월성 등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기록부에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분석을 하고 그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스스로 평가를 내려보는 활동입니다. 이런 과정의 활동을 한양대학교에서는 중요하게 평가하는데요. 하나씩 찾아보면 비판적으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탐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나와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야겠죠. 이건 이렇고요. 그래서 이건 이런 겁니다. 라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전개가 돼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진짜 내가 한번 다시 평가해볼까? 친구들과 의논해볼까? 이런 타당한 평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한양대학교 인재상인 비판적 사고를 네 줄로 요약해 준다면 첫 번째 줄은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웠으면 그게 왜 그런 걸까? 그게 뭐지? 라는 것이 한 줄이 들어가 있어야겠고요. 두 번째, 그걸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한 줄 나와야겠고요. 그래서 그 이론이 맞는 거야? 라는 것을 한 줄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한 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문장이 과정으로 나온다면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지만 활동의 구체성을 평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합격자들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에 대한 기사들을 가지고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 라는 비판적 사고를 보여주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잘못 인용한 통계 자료들을 발견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즉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한 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계가 잘못된 결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 즉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죠. 내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생각한 게 맞는지라는 것에 한 줄. 그리고 그 활동 끝나고 우리 친구 뭐 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다시 평가를 다시 재조명하는 것을 친구들과 토론을 해봤다고 합니다. 즉 활동을 끝내고 결론을 도출하려는 모습 한 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틀린 게 있으면 고치고 맞은 게 있으면 증명하고 그리고 끝나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모습, 이 일련의 과정이 있다면 꿈이 없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바로 요런 세특처럼요. 두 번째는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지적 호기심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두 번째, 다양한 정보를 융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보고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이 호기심을 해결해 보았는가? 라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즉 무엇을 배웠으면 이거 왜 그런 거지? 라는 것에 한 줄. 그리고 이것은 어떤 교과와 융합해 볼까? 그리고 1학년 때 나 이거 배웠는데 2학년과 연계해 볼까? 라는 부분들이 한 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를 해결해 보자. 이런 모습이 한 줄. 이렇게 세 줄이 나오면 더 좋은데요.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호기심을 가지고 책으로 해결해 보려는 친구와 교과서를 융합해 보려는 친구와 1학년과 2학년을 연계해 보는 친구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통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서 왜 두통이 생기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 한 줄 나왔죠? 그것을 이제 사회과학 분야로 확장시켜서 뇌와 관련된 시대별 인식과 질병 처리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융합했습니다. 한 줄, 융합에 대한 한 줄이죠. 그리고 다른 이야기지만 밑에 간단한 수학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해서 제출했습니다. 한 줄. 호기심을 가졌고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고요.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본인의 뇌피셜이 아닌 어떤 것들을 융합해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로 인해 해결하는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요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머님들께서 요런 과정들이 좋은 세특이구나 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꿈이 없어도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영어로 사과는 왜 애플이라고 부를까? 이런 부분들 당연하게 애플이니까 애플이지가 아니라 왜 애플일까? 왜 P가 두 개나 들어갈까? 이런 호기심을 통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어학에 대해서 융합도 해보고요. 과학적으로도 융합해보고요. 이 구강에 대한 구조에 따른 융합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P가 두 개 들어가는 게 애플이구나 라는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든 학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되 단순하게 그냥 조사했더니 활동이 되었어요. 그냥 조사했더니 해결이 되었어요가 아니라 융합해보고 연계해보고 책을 통해 해결해보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좋은 생기부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주도 역량입니다. 어떤 것을 배우면 그것을 발전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계획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수행하고 성취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모습까지 보이면 참 좋을 텐데요. 첫 번째로 그러면 배운 것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 줄이 나와야겠고요. 수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취해 봤습니다. 내가 꾸준히 노력해 봤어요. 라고 한 줄 나와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것까지만 한 게 아니라요. 저 더 많이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서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줄까지 이렇게 추가 활동 계획까지 나온다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생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2 교과 시간에 호기심이 많은 학생으로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더 알고 싶어서 더 공부하고 싶어서 친구들과 토론도 했고요. 실험도 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부족한 부분들은 선생님께 도움받아서요. 큰 결과를 얻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물리 법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들에 더 호기심을 보였고요. 그래서 앤트맨과 와스프를 보고 양자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더 생겼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라는 부분들. 이해 그치지 않았어요. 더 이런 것들도 공부해봤어요. 이런 모습들. 이런 본인이 한계를 극복하고 이해 그치지 않고 노력하는 조사 과정. 그런 부분들이 생활기록부에 잘 들어있다면 내가 어떤 꿈이 없어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이런 더 나아가, 더 나아가, 더 나아가 라는 이런 키워드들이 잘 들어가 있다면 더 좋은 생기부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서강대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폭넓게 탐구하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한양대와 똑같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긴 해결하는데 창의적으로 해결합니다. 융합적으로 해결합니다. 연계해서 해결합니다. 책을 통해 해결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들어가 있다면 더 좋겠죠.
마찬가지로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태도, 적절한 교과 선택을 통해서 배운 점, 1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에 더 성장하는 모습, 지속적인 목표와 태도를 좋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사실 서강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보는 관점이 학업 역량이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이렇게 자기주도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진로에 관련된 거 해오래 라고 했을 때 난 진로가 없는데 그럼 뭐 하지?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있어요.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찾아보고 활동하고 결론하고 해결해보는 활동들이 과정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활동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이런 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꿈이 있으면 주제를 정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수행평가를 하면 참 좋겠지만 주제가 없더라도 혹은 꿈이 없더라도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으로 활동을 전개해 주시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비판적 사고 어떻게 어필할까요? 첫 번째, 교과에서 배운 내용이 있으면 이거 왜 그럴까? 내가 보기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겠죠. 첫 번째 문장에. 두 번째, 실제로 그것이 맞는지 한번 분석해봐야겠어 라는 뉘앙스의 활동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맞네.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결론이 도출돼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배운 지식 가지고 친구들과 재평가해보고 결론해보고 토론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겠고요. 두 번째, 창의적 사고를 어필하기 위해선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거는 왜 그런 걸까?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통해 호기심을 해결하는 사람처럼 보여주십시오. 책은 제가 매우 중요하니까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세 번째, 책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요소와 과학적 요소가 융합되어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보는 거죠. 실제로 이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전해보는 겁니다. 자기주도 역량 어필하기 위해선 우선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흥미가 생겼습니다 라는 뉘앙스가 한 줄 나와야겠고요. 그래서 조사해봤어요 라고 나와야 됩니다. 보통 많은 친구들이 흥미를 가져서 조사해봤습니다 로 끝내요. 백신의 원리가 이런 겁니다 라고 끝나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백신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백신은 이런 온도로 관리를 해야 됨을 알게 되었고요. 우리 예방접종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성취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활동으로 심화하여 라는 멘트와 함께 추가적인 한 활동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 추가적인 활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1학년 때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백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2학년 때 그 백신에 대해서 더 추가하면 되겠죠. 이렇게 배운 게 있다면 이제 활용을 하고 직접 내 생활기록부에 옮겨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학교 알림이에 우선 들어가야 됩니다. 네이버에 이런 식으로 학교 알림이라고 치고요. 본인의 고등학교를 한번 쳐보는 겁니다.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고등학교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공시정보를 2023학년도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아직 수행평가 계획서가 안 나온 학교들도 있습니다. 계약하면은 이거 2023학년도로 바꾸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업 성취 사항 클릭하고요. 교과별 평가 계획 사항에 나와 있는 거 그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평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시키는 것만 하는 학생들은 절대 생활기록부로 등급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선 성찰하는 글쓰기가 12점이네요. 단순히 성찰하는 글쓰기를 한 학생은 수행평가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세특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기주도 역량을 통해서 한번 어필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전 수필 양식인 기와 설을 구조로 참고하여 바람직한 학습 태도를 글쓰기 써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와 설의 구조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글쓰기를 수행하고 거기서 더 알아가고자 고전 수필 양식과 현대 수필 양식의 차이점을
조사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혹은 고전수필인 기와설의 구조를 공부하며 모든 고전수필이 기와설과 같은 수필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라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른 고전수필을 함께 비교 분석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성찰하는 글쓰기 활동 이후에 선생님께 함께 제출해 준다면 내가 진로가 없더라도 모든 입학사정관님께서 좋게 평가를 해 주실 것이며 야 이거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아니야 라는 선생님의 핑계를 극복시킬 수 있겠죠. 왜냐면 정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일 테니까요.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번엔 수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수업 중에 그동안 본인에게 인상 깊었던 문제 또는 제작한 문제와 그 상세 해설 그리고 인상 깊은 이유 느낀 점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작하여 제출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제작하고 제출한 친구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세특에도 좋게 기록이 될까요? 본인만 한 활동이 아닐 텐데. 자,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다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라는 문제를 B의 이론으로는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선생님 이 문제 A라는 문제를 B라는 형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라는 듯한 뉘앙스로 선생님께 어필을 한다든지 아니면 A라는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을 제작했는데 A를 풀지 못하는 학생들은 B의 문제도 풀지 못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일까? 어떤 이론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일까? 라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A라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고난도 문제 변형 과정을 공부해 보면서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더 뭐 하고 싶어 라는 자기주도 역량들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고 만약에 이 수행평가를 냈을 때 같이 요런 부분들 중에 하나를 더 덧붙여서 선생님께 제출을 한다면 선생님께서 이거 수행평가에 관련 없는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께서는 내가 어떤 꿈이 없다라고 한다면 평범하게 있다면 다른 친구들한테 더 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뭔지를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걸 비판적 사고로 어떻게 어필할까? 이것을 호기심은 어떻게 어필할까? 자기주도 역량 어떻게 어필할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게 준비를 한다면 우리 교수님들과 입학사정관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인성평가도 평가를 하긴 하는데 왜 세특의 인성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에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세특에는 인성에 대한 평가보단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수준은 높은지를 평가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교과전형에는 진로 선택 과목 20%, 즉 진로 선택 과목의 세특에서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을 본다고 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준은 얼마나 되니?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은 괜찮아? 즉 세특에서는 인성평가보다는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성평가는 어디서 할까요? 라고 한다면 자율활동에서, 동아리 활동에서, 진로 활동에서 조금씩만 어필해 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최근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술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실제 능력에 비해 과한 서술이 많고요. 모든 과목에서 대학의 전공 관련 적합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가 많다. 진로의 초점이 상당수 맞춰져 있어서 해당 교과목의 학습 목표에 맞게 뭘 공부했는지 알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꿈이 없다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오늘 저와 함께한 학습한 과정대로 생기부가 쓰여지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나 교과서에 충실한지 보여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진로를 전공에 맞출 필요는 없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하면 된다. 라는 말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는 과정 중심으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자기소개서 폐지 때문에 생기부의 절대적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본 것은 어떤 활동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의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진로가 빨리 정해지면 참 좋겠지만 진로가 없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교과서 공부만 충실히 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진로와 연결하기 힘든 과목이 있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는 국어 세특은 어떻게 마련해 주면 좋을까요? 만약에 체육교육과 학생들은 수학 세특, 영어 세특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진로에 관련 없는 교과목의 세특을 어떻게 꾸며야 할까가 고민이라면 이 방송을 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도 평가가 되는 거구나 꼭 진로와 연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꿈이 없는 고1 혹은 고2 학생들은 혹은 진로와 관련 없는 과목은 어떻게 세특을 꾸며야 하는지 고민이라면 영상을 함께 공부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가 받은 점수보다 더 높은 대학에 진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유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